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강력한 군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한일 3국의 밀접한 공조는 3국 모두의 이득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오는 13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면서 방한 기간 중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then the Chinese efforts to destabilize the region.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정 실장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종료 유예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일본이 안보 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면서 한국의 이런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는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에 연관짓고 있지만 이것은 지소미아 종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한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 이름으로 한국 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의 헌신으로 미국은 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제향 군인의 날 베테란스 데이 기념식에서 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에 참전한 퇴역 군인들의 영웅적인 헌신은 미국의 자부심이며 미국이 자유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전 용사들은 미국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면서 이제는 이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미국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도 자유를 향한 미군의 헌신적인 활동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미군 특수부대가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제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향 군인의 날을 맞아 미국의 참전 영웅들을 기리고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강력 범죄자라며 북한으로 추방하자 대북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치했어야 했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서 납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라 해도 망명을 희망한 그들 역시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 한편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등 18개 대북 인권 단체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북송 조치는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되는 적법 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형사 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난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북송 조치는 불법이라며 한국 국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사람들을 평가해주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해주는 이런 국가가 아니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강제 북송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 한계선 남쪽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납포해 조사하고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어 11일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추방 조치는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다른 선택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은 인권 유린이라며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향후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엔 그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은 11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IAEA는 위성사진 등을 포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페루타 대행은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가 핵 검증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은 지난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IAEA의 보고는 한반도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가 모든 북한 사업체를 10월 말까지 네팔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한 뒤 북한 사업체 직원들의 상당수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일간지 카바루흡은 네팔에서 운영되던 북한의 소프트웨어 회사 3곳과 병원 1곳은 문을 닫았지만 이들 직원과 의사들은 아직 네팔에 남아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10월 25일 기준으로 북한의 보통강 식당은 여전히 네팔에서 영업 중이며 북한 노동자 14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팔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네팔 내 모든 북한 사업체의 영업 중단과 관계자 송환을 북한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